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반주원입니다. 한식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그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가운데 최고가 불고기라고 말했습니다. 불고기는 이미 한식 메뉴의 대표 주자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그에 걸맞게 불고기에 깃든 역사도 매우 깊습니다. 불고기의 유래는 고구려 시대의 맥적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는 설야멱으로 그리고 너비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설야멱이 오늘날 불고기와 가장 유사한 음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선시대에는 꽤 보편화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음식 디미방이라는 한글책을 통해서입니다. 1600년대에 쓰여진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설야멱을 가지처럼 먹는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설야멱은 가지처럼 보편화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음식 디미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도 실린 책인데요. 이 책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발간된 4권의 조리서 중 한 권입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는 수은잡방 외에 음식 디미방, 온주법, 음식절조는 모두 한글로 발간된 책들이죠. 이 중에 음식 디미방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입니다. 안동장 신문죽의 장계양이 70이 넘은 나이에 저술한 책인데요. 당대의 여중군자로 불릴 만큼 덕망이 높았던 여성이 특히나 4대부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조리서입니다. 조선시대의 식품조리서는 주로 남성에 의해서 한문으로 쓰여졌고 중국의 문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음식 디미방은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이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저술한 조리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음식 디미방을 비롯해 한글로 기록한 조리서를 유독 안동 지역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우선 안동 양반가 여성들 사이에 한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 문중에서는 조리법을 한글로 적어 딸이나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는데요. 개인별로 전하면 편지의 형태가 되고 그것들이 묶이면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동 지역 가문의 손맛은 한글로 지켜졌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이대로 시행하고 부디 상하지 않게 잘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칠순의 장계영 할머니의 당부대로 음식 디미방은 오늘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져 세계로 뻗어가는 한식 문화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주고 있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한글이 안동의 여성 문화를 주도해서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 있습니다. 양반댁 여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생활과 희노애락을 노래한 문학, 바로 내방가사가 그것인데요. 여성들이 주도했던 내방가사는 여성교육이나 유희, 자기의 의식 등을 담아내는 문화의 도구였고 그 문자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방가사인 쌍벽가를 쓴 사람은 바로 안동 하회마을 유사춘의 아내인 연안이 씨입니다. 쌍벽가는 연안이 씨가 그의 나이 58세 때 아들 류이자와 큰조카 류상조가 과거에 합격을 하여 하회본가에 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들을 쌍벽이라 일컬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지은 시가라고 합니다. 내방가사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어릴 때에는 몸가짐이나 훈육과 관련된 내방가사를 어머니를 통해 배웠고 화전놀이 등에서는 유의적인 가사를 창작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면 사친가나 사양가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할 때는 독립의 의지를 담은 국문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석주 이상용의 부인인 김우락 여사가 쓴 가사 해도 교거사를 보면 남편과 자신의 서간도 망명이 국권의 독립을 위한 것임을 언급하거나 우리가 일찍 개화했다면 만주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대한 포부가 담겨 있기도 하죠. 가사의 말미에는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독립에 큰 힘을 보태어 아무리 여자라도 한바탕 흔쾌히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아쉬움을 담기도 했습니다. 유교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양반가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취적인 의식,
그리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독립의 열망을 꿈꾸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반가운 국문 가사입니다. 안동의 반가에서 이렇게 사대부뿐 아니라 여성들까지 한글을 즐겨 사용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글 문서 중에서 가장 다채롭고 방대한 양이 전해 내려오는 장르가 바로 내방가사입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내방가사가 채록된 곳인데요. 안동의 여성 문화를 주도한 한글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990년에 개봉한 판타지 로맨스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 몰리의 곁을 떠나게 된 샘은 천국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몰리의 곁을 맴돌게 되는데요. 그 주제곡을 들으면 다들 아 하는 동감의 함성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렇죠.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영화 사랑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나는 오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불멸의 사랑을 꿈꾸는 영화 사랑과 영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명작으로 꼽히는데요. 이 영화 속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와 닮아서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라 불리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도 안동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지난 1998년 안동시 정상동의 한 무덤에서 발굴돼 깊은 감동을 주었던 원희 엄마의 한글 편지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420년 동안 무덤 속에 들어있다가 우연히 빛을 보게 된 이 편지는 가볍고 이기적인 사랑이 일상화된 우리 시대에 잔잔하면서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무덤의 주인공은 고성희 씨 이응태였습니다. 그는 임신한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 원희 그리고 부모 형제를 두고 31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원희 아버님께 올림, 병술년 6월 초하루 집에서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내의 슬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도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면이 모자라자 아내는 종이를 돌려 모서리 여백 개까지 빼곡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가로 58cm, 세로 34cm의 한지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절절한 심정으로 빼곡히 빈칸 없이 가득 차 있었죠. 원희 엄마의 한글 편지는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썩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오롯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이 무덤 속의 편지는 세계인에게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큐멘터리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7년 11월호에 당당히 소개되었고 원희 엄마의 편지를 연구한 논문이 국제고고학 잡지의 표지 논문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뿐만이 아닙니다. 편지 문화가 발달했던 안동에는 한글 편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학봉 김성일이 그의 아내에게 쓴 편지도 있고 시집간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쓴 편지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에는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의 마음과 그 딸을 보살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도 했죠. 안동에는 이렇게 한글로 소통하고 한글로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고 달래고 한글로 민족 정신을 지켜온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무장한 노인의 죽음은 소수 언어를 쓰는 마지막 인류가 사라져간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도 기억도 지혜도 사라집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단지 언어만을 지키는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문화를 담는 그릇. 우수한 우리의 한글과 함께 대한민국과 세계의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강사 반주원이었습니다.